연골 재생술 종류 굉장히 많죠. 하지만 용어도 복잡하고 종류들도 많아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제 강의를 듣고 나면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본인에게 맞는 치료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무릎관절센터 이동원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무릎 연골이 닳고 있다면 연골 및 뼈에도 병이 생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연골과 연골 밑에 뼈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제 강의를 듣고 나면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갈 것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골 재생술 방법들의 개념도 머리에 쏙쏙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현재 건국대병원 반월 연골판 이식 클리닉장을 맡고 있습니다. 연골 밑의 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절에서 뼈를 덮고 있는 것을 연골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만 봤을 때는 연골과 뼈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죠. 연골은 초자연골, 유리연골이라고 해서 정상 연골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쨍쨍하고 단단한 그런 조직입니다. 이런 연골이 닳기 시작하면 물컹물컹 푸석푸석해지면서 초자연골, 유리연골 이런 쨍쨍한 성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연골이 닳고 있다면은 단순히 연골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연골 밑의 뼈에도 병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연골 밑의 뼈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 하나는 생물학적 중요성이고 두 번째는 물리학적인 중요성입니다. 보시면은 연골은 피가 통하는 조직이 아니라서 이렇게 하얗죠. 뼈에는 피가 통합니다. 그럼 연골은 어디서 영양을 공급받느냐?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는 관절액에서부터 영양을 공급을 받죠. 그러면 뼈로부터는 완전히 단절이 돼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골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연골은 총 4개의 층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연골 밑에 뼈를 또 들여다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얽히고 설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뼈에는 혈관과 신경이 분포하고 연골까지 다다르진 않아도 연골 밑에 뼈에까지는 침투를 해서 어느 정도 공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연골 밑에 뼈는 이 뼈의 중심하고 연골과의 교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연골과 뼈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기계적 특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체중을 딛고 달릴 때는 연골에만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고 연골 밑에 뼈에까지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연골 밑에 뼈에까지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이것은 어느 정도 좋은 자극으로 받아들여져서 연골 쪽으로도 좋은 작용을 내게 됩니다. 즉, 연골 밑에 뼈가 연골을 조금 더 건강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연골 밑에 뼈에 최근에서야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관절염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왼쪽 보시면 건강한 상태의 관절입니다. 뼈도 건강하고 연골도 두껍게 잘 덮여 있죠. 하지만 관절염이 시작이 되면 연골만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골 밑에 뼈에도 병변이 생기면서 망가지기 시작하고 관절 안에 이렇게 싸고 있는 활액막에도 염증이 생기면서 붓고 물도 차게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즉, 관절염이라는 것은 단순히 표면에서의 연골 문제가 아니고 연골 밑에 뼈, 관절 안에 싸고 있는 막 이런 데에서도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제는 연골을 따로 생각하지 말고 연골과 연골 밑에 뼈는 한 세트다. 뭔가 병이 진행될 때, 관절염이 진행이 될 때 연골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연골 밑에 뼈에까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을 연골 재생술이나 이런 치료에 잘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기 관절염 되면은 연골은 괜찮더라도 연골 밑에 이 두툼한 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즉 관절염이 진행될 때 연골은 괜찮더라도 연골 밑에 뼈의 변화가 선행이 된다. 최근 많은 해외 연구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죠. 우리가 관절을 살리고자 한다면 단순히 우리가 표면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More than just the surface. 연골 표면만 생각하지 말고 연골 밑에 뼈도 생각을 해야 된다. 밭에서 농작물이 자랄 때 농작물은 표면에서 드러나 보이는 부분이죠. 하지만 농작물은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연골은 표면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죠. 왜 잘 유지가 되냐? 연골 밑 뼈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골을 받쳐주는 밭이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연골도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표면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뭔가를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는 제시를 해야 될 때이다. 이게 중요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연골 재생술은 단순히 연골 표면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통적인 연골 재생술 방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골수 자극술, 미세 천공술, 미세 골절술, 다발성 천공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골수 자극술의 원리는 보시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연골 병변이 있으면 연골 병변 싹 긁어내고 뼈를 노출시키고 뼈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내줍니다. 일부러 상처를 내는 것이죠. 상처를 내면 뼈에서는 혈관이 분포가 되니까 피가 나오는 것이고, 이런 피들은 뭔가를 다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피 안에는 줄기세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뼈에서는 골수가 들어있거든요. 이런 골수 안에는 줄기세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골수랑 피가 이렇게 섞여져 나오면서 그 안에 있는 줄기세포들하고 다양한 성장인자들이 들러붙으면서 연골로 결손 부위를 메꿀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연골 조직을 좀 만들어줄 수 있게 한다. 이런 것이 원리가 되겠고, 이 그림 보면 자세하게 이해가 가죠. 보시는 것처럼 골수를 일부러 뿜어져 나오게 한다. 골수 자극을 시켜줍니다. 그럼 뼈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골수 안에는 줄기세포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피떡지와 같이 어우러져서 뭔가를 꾸덕꾸덕하게 만들어내고, 이런 피떡지들이 점점 성숙이 되면서 연골 비슷하게 변화가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조직학적으로는 이 주변에 건강한 초자 연골처럼 재생은 안 되고 섬유화된 연골로 바뀌게 된다. 어쨌든 이렇게 비어있던 결손 부위가 뭔가로는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골수 자극술이 과연 좋은 수술일까? 가성비 면에서는 좋은 수술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좋은 수술이냐라는 답에는 저는 노라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뼈에다 구멍 뚫어주는 방식으로서는 연골 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연구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연골 재생을 함에 있어서 골수 자극술은 언제 좋냐? 나이가 한정되어 있어요. 40세 미만일 때. 병변의 크기는 10원짜리 동전보다 작아야 합니다. 병변 부위는 앞무릎 관절이 아니고 대퇴에서 체중받는 그런 부위에 국한돼서 해야지 결과가 좋다는 것이죠. 제한점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관절 연골 좀 닳기 시작하고 관절염 진행되는 나이 때는 이미 40세 이상이 넘어가 버리는 나이고, 관절 연골 병변이 있을 때 10원짜리 동전보다 커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대퇴 체중부하뿐만 아니고 앞무릎 관절에도 관절염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고자 골수 자극술의 업그레이드 버전들이 나왔어요. 피떡지만 이렇게 채워놔서는 관절에게 씻겨 내려갈 수도 있고, 뺐다 할 때 고정이 안 되니까 불안정하게 되고, 충격을 받으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깨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좀 물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콜라겐을 덮어주거나 채워줍니다. 가장 유명한 치료는 콘드로가이드라는 콜라겐 막을 이용하는 치료예요. 뼈에다 구멍 뚫고 피 뿜어져 나오게 하면서 선지 같은 피떡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이중 콜라겐 막을 덮어줍니다. 스위스에서 만든 제품이고 여러 논문들이 발표가 되었어요. 연구 결과는 당연히 단순히 뼈에 구멍 뚫어주는 것보다는 좋다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제품이 있죠. 메가카티라는 건데, 이것도 콜라겐 보충제
이중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종, 늑골에서의 연골을 이용해서 갈비뼈 연골입니다. 이것을 분쇄를 시켜서 가루 형태로 만듭니다. 세포들은 다 제거를 한 거죠. 콜라겐 가루들입니다. 콜라겐 가루들을 뼈에다 구멍 뚫어준 데다가 덮어주는 거죠. 채워놓고 그 위를 코팅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우리가 기존에 그냥 단순히 피떡지만 만들었던 것보다는 콜라겐이 들어가서 콜라겐이 지지체, 뼈대 역할도 해주고 피떡지 만들어진 게 어디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잘 고정을 시켜 놓게끔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업그레이드 버전은 비맥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조금 더 많은 골수를 얻기 위해서 골반뼈에서 구멍을 내서 이런 식으로 다량의 골수를 채취를 합니다. 이 골수를 원심 분리기에 돌려서 농축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따내 갖고 콜라겐에 적셔서 같이 덮어주거나 아니면 이 농축액만 뼈에다 구멍 뚫어준 위로 덮어주고 코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뼈에 구멍 뚫어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농축된 그런 줄기세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죠. 하지만 이런 골수 자극술은 결국에는 연골 밑에 뼈에 일부러 상처를 내서 하는 치료입니다. 즉 연골 밑의 뼈가 괜찮은 상태라도 연골 밑의 뼈에다가 송곳 같은 뾰족한 걸로 일부러 상처를 내갖고 여기서 피를 나오게 하면서 뭔가 치유되는 그런 기전을 활용해서 재생을 하는 것이라 이거죠. 최근에는 조금 더 깊은 곳에서 골수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더 얇고 가느다란 철사핀 같은 걸로 다발성으로 구멍을 내서 하는 그런 골수 자극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멀쩡한 연골 밑에 뼈에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어 놓게 돼서 상처를 만들어 버리면 관절액들이 이런 상처, 균열 간대로 침투를 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압박을 가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 연골 밑의 뼈 조직도 안 좋게 만들고 또 하나는 혈관이나 이런 분포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건강한 연골 밑의 뼈에 일부러 손상을 주면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던 연골 밑에 뼈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기계적 특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 더 심하게 뭔가 병이 생겨버리면 연골 밑에 뼈에 이런 물주머니 같은 것도 생기면서 오히려 연골 병변을 더 악화시키면서 관절염을 더 초래하게 되고 뼈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하물며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 연골 밑에 뼈에 병변이 있는데 이런 데다가 송곳 같은 걸로 상처를 일부러 내버리면 이 병변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더 악화된다는 것이죠.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다른 학회에서도 여러 번 발표가 됐던 사례인데요. 2015년에 방문을 했었던 55세 남성이고 왼쪽 무릎인데 관절염이 그렇게 진행되진 않았어요. 그냥 초기 관절염 정도로 보는 거고 MR을 찍어봤을 때 연골 밑에 뼈는 비교적 괜찮고 연골 결손만 생기고 있습니다. 이 결손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관절경으로 들어가서 연골 병변 다듬어내고 뼈 드러난 상태에서 구멍 뚫어주는 미세 천궁술을 했죠. 이게 골수 자극술입니다. 그럼 여기서 피가 뿜어져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엉겨 붙으면서 섬유화된 연골로 만들어준다 이거죠. 그래서 1년째 MRI를 봤을 때는 환자분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뭔가 덮이긴 했습니다. 연골로 잘 덮였죠. 그렇지만 뭔가 아직도 불편합니다. 2019년 수술하고 4년째 계속 아프다고 해서 MR을 찍어봤더니 연골 밑에 뼈의 병이 꽤 커져 있어요. 그 다음에 5년째에도 여전히 아파서 찍어봤는데 연골 밑의 뼈의 병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연골 밑의 뼈도 약해져 있고 병이 생겨져 있고 증상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환자는 카티스템을 이용한 연골 재생술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들어가서 봤더니 연골이 덮여 있는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자세하게 보니까 연골 밑에 뼈로부터는 들려져 있었어요. 연골 밑에 뼈의 상태를 보면 지방 조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즉 연골 밑에 뼈도 건강이 안 좋고 이럴 때 뭔가 체계적으로 싹 바꿔야죠. 연골 밑에 뼈도 다시 리뉴얼 시키고 연골도 좀 덮이게 만들고 이러려면 연골 밑에 뼈에 확실하게 큰 구멍들을 뚫어서 줄기세포 치료제를 삽입을 해주는 거죠.